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은광학교에서 진로상담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최종훈이라고 합니다. 저희 인천은광학교는 인천에 있는 지체장애 특수학교로서 2020년 10월 1일 기준으로 초, 중, 고 전공과 모두 117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보치아라는 지체장애인 스포츠를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보치아 선수로 취업하였습니다. 선생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보치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보치아는 뇌성마비 장애인과 운동성 장애인만이 공식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패럴림픽 정식 종목이며 표적구에 가깝게 공을 던지는 어떻게 보면 컬링과도 비슷한 스포츠입니다. TMI를 덧붙이자면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 패럴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 1987년에 해외 전문가를 초청 강습하였고 같은 해에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국내 첫 보치아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패럴림픽과 국제대회에서 거의 항상 메달을 획득하는 보치아 강국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작년까지 5년째 교내 보치아 대회를 공식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보치아 실력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자신감과 정신력, 사회성, 공동체 의식 등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보치아 경기 규정에 따라 BC1, BC2, BC3, BC4 종목에 출전할 수 있는 학생들을 개인전 경기를 치르고 개인전 경기가 뛰기 어려운 학생들은 개인전을 뛰는 학급 친구들과 함께 반별 단체전을 실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규칙은 모든 학생이 참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증 중복 장애 학생들도 담임 선생님, 부담임 선생님, 그리고 실무사들의 도움을 받아 모두 참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교 선생님들 전체가 협력하여 모든 학생들이 보치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해서 교직원들이 힘을 합해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중증 중복 장애 학생들까지 모두 보치아 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모든 특수학교 선생님들이 그러시겠지만 지체장애 특수학교에 있으면 학생들이 하루가 다르게 무기력해지는 것이 새삼 느껴집니다. 저만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물리적인 한계가 너무나도 명확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합니다. 그런 무기력을 극복해야 한다고, 극복할 수 있다고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해봐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제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치아 대회를 하면 학생들이 달라집니다. 눈빛에서 의지를 넘어서 투지가 느껴집니다. 중증 중복 장애 학생들도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 티가 납니다. 늘 경기약 때문에 눈을 감고 있던 학생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기도 하고 함께 기뻐하고 탄식도 합니다. 사실 저는 첫 대회 때부터 좀 많이 놀랐습니다. 늘 봐오던 학생들이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었는데 보치아 경기에 졌다고 울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보치아가 만능은 아니지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전공과에서는 보치아를 보다 특화하여 전문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보치아 선수로 성공하는 방법, 쉽게 얘기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국가대표가 되어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방법뿐이었습니다. 보치아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생활체육과 취미활동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가 힘들었습니다. 물론 생활체육과 취미활동도 중요합니다. 아무튼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보치아 선수로 취직시키기 위해서 교장 선생님의 지원 아래 전환교육부 선생님들, 체육 선생님들, 진로 담당 선생님들이 팀을 이루어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선생님들은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고 조를 짜서 장애인과 관련된 지역 내 유관기관에 연락하고 협조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취업과 관련된 제도나 시스템이 거의 모두 발달장애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감각장애, 그 중에서도 특히 신체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지체장애 분야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잘하는 분야, 장점을 활용하고자 시도한 것이 보치아입니다. 장애와 관련된 노동부 산하기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장애인 민간단체, 지역 내 공기업 등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사방에 연락하였습니다. 선뜻 나서는 곳도 있었고 난색을 표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아주 대놓고 문전박대를 하기도 했고 또 어떤 곳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가 갑자기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난감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장 선생님께서 나서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전화를 하시기도 하고 찾아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진행하기가 수월했습니다. 사실 기업체나 공공기관 같은 곳에서 생각하는 지체장애인은 단순히 휠체어를 탄 사람, 휠체어에 앉아 있지만 비장애인과 크게 다를 게 없는 사람, 그 정도로 생각하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지체장애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데 여전히 사람들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관심도 없다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장애인 체육 관련 단체와 기관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저희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분들의 노력 덕분에 다행히도 이런 난감한 문제도 잘 풀렸습니다. 사실 저희 교사들에게는 큰 도전이고 모험이었습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나 장애인 의무 고용률,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라고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2020년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은 3.4%, 민간기업은 3.1%입니다. 해마다 0.23%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사가 수업만 잘하면 되지 그런 것까지 알아야 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은 그런 거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교육 현장에 있다 보면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자주 접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처럼요. 장애인 고용 부담금 제도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하지 않고 벌금을 내는 것입니다.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많은 기업과 심지어 공공기관에서도 부담금을 내고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다양하겠으나 결국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부담금을 내는 것이 더 이익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부담금을 내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장애인이 입사하게 되면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내부 규정을 비롯한 시스템 전체를 손봐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과 에너지 그리고 시간이 너무 커서 그냥 부담금을 내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에 착안하여 장애인 체육 관련 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지역 내 기업에 보치아 선수들을 취업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장애인이 입사하더라도 기업에 2차, 3차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다른 관련 기관들의 협조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유관기관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하고 다시금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결국엔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하면서 차질 없이 취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학교 전공과 보치아 전공 학생들이 면접을 준비하면서 과도하게 긴장하여 이미지 메이킹부터 모의 면접까지 교사들과 함께 차근차근 준비하였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이 취직하게 되자 졸업생들이 학교로 연락하거나 찾아오면서 보치아 선수로 취업을 문의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졸업생들끼리 서로 연락하여 기업체에 취업을 문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업체에 연락한 졸업생들도 면접 같은 취업 준비로 인해서 학교에 도움을 청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따로 시간을 내어서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취직을 하면서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낀 것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시도한 만큼 노력한 만큼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했었는데 결과가 바람대로 나오니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제 학생들, 특히 장애가 심한 학생들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희망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학부모님들의 태도도 긍정적이고 협조적으로 변했습니다. 보치아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련 체육단체에서는 더 많은 지체장애 학생들이 보치아 선수로 취직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중증 중복장애 학생들이 많은 지체장애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취직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정말 힘이 되는 소식입니다. 학교에서의 체육 수업이나 여러 가지 교육 활동들이 그때의 수업으로 그치지 않고 현재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많은 학생들이 취직을 하면 좋겠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우리 학생들을 받아들일 이런저런 준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교육 활동을 통하여 스스로를 잘 알게 되고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더 넓은 세상과 만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삶을 만들어가는 힘과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취업해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생애 전체를 통해 행복하게 할 일을 만들어주고 인간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마음가짐을 만들어준다면 그것이 진로교육이 아닐까 합니다.